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 영화 테넷의 세계관에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 나옵니다. 회전문을 통과해서 다른 회전문으로 나오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되죠. 이 기술을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버전은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기술이죠.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는 인버전,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이걸 알려면 우리는 엔트로피가 뭔지, 열역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역학이라는 게 뭘까요? 축구공을 발로 차면 얼마나 날아가나? 무회전 슈팅은 어떻게 때려야 날아가나? 이런 물체의 위치와 속도, 힘과 운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공기역학은 공기의 운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체역학은 물이나 기체 같은 유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역학은 뭡니까? 열역학은 열의 운동, 열하고 관련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가령 부엉이놈의 머리 온도가 몇 도가 돼야 터질까? 뭐 이런 거죠. 이 열역학 법칙은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총 4가지 법칙으로 구성됐는데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우선 열역학 0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열역학 0법칙은 열평형에 대한 정리입니다. 열평형이 뭐냐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두 물체의 온도가 똑같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왼쪽 컵에 물이 있고 오른쪽 컵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담긴 물들을 온도계로 재볼 건데 둘 다 3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컵에 담긴 물의 온도가 같다고 하잖아요. 자, 이 표현을 약간 있어 보이게 열역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은 똑같습니다. 여기 물을 담아 놓은 컵 2개가 있는데 왼쪽 컵의 물을 온도계로 측정했더니 30도예요. 이걸 열역학 용어로 표현하면 왼쪽 컵과 온도계는 30도로 열평형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진 쉽죠?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 컵에 담긴 물을 온도계로 측정해 봤더니 30도더라. 이때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오른쪽 컵과 온도계는 30도로 열평형을 이뤘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왼쪽 컵의 물이 온도계와 30도로 열평형을 이뤘고 오른쪽 컵의 물도 온도계와 30도로 열평형을 이뤘다면 왼쪽의 물과 오른쪽의 물도 30도로 열평형을 이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C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B도 같다. 야이 부엉이놈아, 뭘 그렇게 당연한 걸 그렇게 주구장창 어렵게 설명하고 앉았어. 그런데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열역학 0법칙이 바로 열역학의 기본이면서 출발점인데요. 열역학 0법칙에 따라서 온도가 존재한다. 온도는 유효한 개념이다 를 깔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컵의 물을 합쳐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열역학 제0법칙에 의해서 외부의 영향은 없다는 전제하에 서로 열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컵의 물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열 이동, 열 에너지의 흐름이 없습니다. 왼쪽 컵의 물도 30도, 오른쪽 컵의 물도 30도, 이 두 컵의 물을 합쳐도 30도라는 얘기죠. 자, 열역학 0법칙은 별거 없죠. 자, 다음은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로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일까? 한번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죠. 이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엔진을 이용해야 됩니다. 엔진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죠. 만약에 이 세상에 너무 완벽한 엔진이 있다면 100의 열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100의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100% 열 효율을 내는 완벽한 엔진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엔진 효율이 100%라고 한다면 100의 열 에너지를 100의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만든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자동차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를 한번 멈춰볼까요? 만약에 자동차가
100의 운동 에너지로 이동 중이라면 이 차를 멈추려면 100만큼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엔진은 100% 효율을 내는데 반해서 멈추는 기술은 발전을 못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해봅시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전하고 있는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로 강하게 누르는 마찰력, 여기다가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력으로 멈추게 되죠. 또 있습니다. 디스크하고 브레이크 패드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패드랑 디스크가 닿았을 때 들리는 소음, 타이어가 끼기깃거리는 소리로도 에너지가 전환됐습니다. 타이어하고 패드는 마찰력 때문에 닳아버렸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멈출 때 약간의 공기 저항도 차가 멈추는 데 도움을 줬겠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00만큼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동차를 100의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면 100만큼 가속한다.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차를 멈추려면 100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일정량의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꿨을 때 그 열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했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죠. 인간의 몸은 36.5도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몸이 열 에너지를 내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공급받죠? 그렇죠, 음식이죠. 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인간의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갑자기 야, 너 다이어트 안 해? 막 이렇게 꼽을 주면은 나는 지금 내 몸의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체온은 떨어져서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립계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 이것도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100% 보온이 완벽한 슈퍼 궁디 보온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슈퍼 궁디 보온병은 너무나도 보온이 완벽해서 물의 온도를 100만 년, 1000만 년을 유지해요. 이 보온병에 그 어떤 열이나 에너지도 빠져나가거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30도의 물을 넣었다가 100만 년 후에 관찰해보죠. 이 보온병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는 여전히 30도입니다. 자, 이 슈퍼 궁디 보온병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고립계는 에너지나 물질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나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이 슈퍼 궁디 보온병에 담긴 30도의 물이 가진 에너지가 200이라고 한다면은 100만 년이 지나도 이 에너지는 200입니다. 자, 이제 이 슈퍼 궁디 보온병에다가 1000의 에너지를 가진 우주를 넣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슈퍼 궁디 보온병 안에 담긴 우주는 고립계이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태양이 핵융합을 하고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 보온병 안에 담긴 우주의 에너지는 여전히 1000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고립계 에너지 총량은 줄어들지도 커지지도 않는다. 연력학 0법칙에서 우리는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연력학 1법칙에서 우리는 고립계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테넷이 가장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연력학 제2법칙을 알아볼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에너지의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여기 큰 컵에다가 찬물을 넣어뒀습니다. 이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은 작은 컵을 갖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이 두 컵에 담긴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찬물과 더운 물을 온도계로 재볼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두 컵에 담긴 물의 온도가 서로 교환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는 열이 이동하는데 신기하게도 차가운 물에서 뜨거운 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에너지 전달에는 방향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뜨겁게 달고 놓은 쇠구슬이 있습니다. 이 쇠구슬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온도가 식고 차가워집니다. 자, 반면에 여기 20도에 쇠구슬이 있습니다. 이 쇠구슬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절대로 지 혼자 알아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 에너지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연력학 제2법칙에는 한 가지 핵심이 더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의 양이 항상 늘거나 일정하며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자, 먼저 엔트로피란 무엇일까? 엔트로피는 어떤 계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카드를 바닥에 무작위로 뿌렸습니다. 이거는 엔트로피가 늘어난 겁니다. 이 카드를 순서대로 한 대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겁니다. 또 동전을 바닥에 마구 던져봅시다. 앞면과 뒷면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을 겁니다. 즉 엔트로피가 늘어난 상태. 이 동전들을 전부 다 앞면만 나오게 해봅시다. 이거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상태. 퍼즐 조각을 마구잡이로 엎어봅시다. 엔트로피가 늘어났고 이 퍼즐을 그림대로 제대로 맞춰봅시다. 엔트로피가 감소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돈된 상태 그리고 어질러진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의 흐름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무질서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우주가 정돈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어질러진 상태로 변하는, 즉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변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물에다가 에스프레소 원액을 타면 에스프레소 원액이 골고루 물에 녹아서 아메리카노가 되죠. 이번엔 물에다가 잉크를 타보죠. 이번에도 우리가 따로 힘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냅둬도 잉크는 천천히 녹은 다음 번져가지고 물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방에서 방귀를 뀌면 방귀 냄새의 분자들은 방 곳곳으로 고르게 퍼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고 우주는 물과 잉크가 따로 분리돼 있고 방귀 냄새가 공기 한가운데 뭉쳐서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외력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섞이고 무질서함이 늘어나는, 엔트로피가 반드시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변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없어지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약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균일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70도의 물하고 30도의 물하고 섞으면은 고르게 뒤섞여서 50도가 되고, 방귀를 뀌면은 방귀 냄새가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온 방 안에 균일하게 퍼지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작위적으로 상태가 균일화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함이 균일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통계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경우의 수로 설명합니다. 통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는 경우의 수가 적은 상태로, 반대로 엔트로피가 큰 상태는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사위 100개를 던져서 이 모든 주사위들이 숫자 6을 가리키고 있을 확률은 정말 적죠. 6의 100제곱에 1에 불과합니다. 자, 이처럼 엔트로피가 작다는 건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엔트로피가 크다는 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은 자연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큰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게 사실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 봅시다.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고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고립계 엔트로피의 양은 자연적으로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상은 별도의 외력이 없다면 전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확률이 높은 방향, 균일화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자,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의 의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뜨거운 공기 분자랑 차가운 공기 분자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서 왼쪽엔 차가운 공기만, 오른쪽엔 뜨거운 공기만 내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잉크하고 물도 분리하고 일반 공기하고 방구 냄새도 분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될 확률이 적어도 제로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맥스웰이 가정한 이 가상의 존재는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불립니다. 영화 테넷에서 엔트로피를 줄어들게 만드는,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맥스웰의 도깨비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엔트로피를 줄였다고 해서, 맥스웰의 도깨비를 실현시켰다고 해서 어째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는 걸까? 우리 우주에서는 엔트로피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 왜 한쪽으로만 흘러가는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엔트로피가 반드시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우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 역시 거꾸로 흐르지 않고 항상 미래로만,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엔트로피가 흐르는 방향을 시간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시켜 왔고, 이를 연력학적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영화 테넷에서 다루는 소재가 바로 이 연력학적 시간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나 같으니까 혹시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면 시간 역시 역전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바로 테넷이라는 세계관의 주된 모티브인 겁니다. Inverted. Its entropy runs backwards, so to our eyes its movement is reversed. We think it's a type of inverse radiation triggered by nuclear fission. Technology that can invert an object's entropy. You mean reverse chronology? Like Feynman and Wheeler's notion of the positrons and electrons moving backwards in time.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기술로 이게 가능한지, 회전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거꾸로 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해도 영화에서는 이 원리를 그냥 핵분열에 의한 역복사, 양전자가 시간을 거슬러 움직인다, 뭐 이 정도 대사만 나오고 정확한 원리는 안 알려주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도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킵손 교수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과학적인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자료가 조금 나오면은 다음 영상으로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no idea what you're getting yourself into if you go through that door. Inverted lungs. Number one rule, don't come into contact with your forward self. What? Annihilation.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만나면 소멸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자기 자신과 접촉하면 정말로 소멸하게 될까? 다음 컨텐츠는 테넷의 양전자입니다. 아, 그리고 테넷 보고 나서 궁금한 거, 모르겠는 거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ny other stupid questions? 그런데 다들 아시죠? 다음 영상 만약에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 댓글에 대답을 못 해주면 제 머리, 부엉이 머리 터진 겁니다. 그리고 테넷 지금 이번 거 준비하는데 거의 한 2주 쓴 것 같아요. 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테넷 하나 가지고 2주를 낭비하고 있는지. 어쨌든 다음 영상으로 좀 뵙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류비영이었습니다.